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프로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방송 찾아오면서 인생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4대 시설 중에 한 곳에서 이름 좀 있는 회사 시설 관리로 아웃소싱으로 4주 2개대로 2년차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했는데 세전 245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월급은 10만원 정도 올랐는데 작년에 들어왔던 신입 기사보다 적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작년에 기사 한 분이 퇴사하시고 신입 기사가 입사했을 때 저보다도 5만원 더 받고 들어왔던 걸 알았습니다. 제가 입사했었을 때는 240에 들어왔고 신입 기사는 250에 들어왔고요. 신입 기사 형님은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며 시설 계통으로 일한 경험도 없고 대학도 통계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올해까지 전직장 포함 시설 경력으로는 3년 정도 됩니다. 사실 5만원이라는 게 큰 돈은 아닌데 1년이면 60만원이고 올해까지 120만원이 저한테 손해라는 게 보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껴지네요. 일단은 회사 팀장님은 그냥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시네요. 다른 직원들도 10만원씩 인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올릴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고 팀장님은 제가 신입보다 월급 적으니 더 인상해줘야 한다는 것을 매니저한테 이야기해줘야 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확실하게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네요. 추 매니저랑 의논해보라고만 말씀하시고 피하는지라 일단 아웃소싱 매니저하고 다시금 연봉 협상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시스템이 좀 개판이라서 답이 없는 것도 있고 아웃소싱 매니저도 작년에 3번이나 바뀌었는데 서로 간에 인수인계도 없어. 매니저도 답이 없고 가족 소개로 간 회사라서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이직 생각은 있는데 서울에서 주간지 시설이나 야간 근무 시간이 적은 시설직을 찾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진 않네요. 평상시에는 이직을 하려고 국방시설 공무원을 해보려고 공부는 틈틈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요즘 스트레스성 편두통이 심해서 공부가 쉽지가 않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늦게 들어오는 사람보다 월급이 적다. 5만원.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이 시설관리가 개판이거든요. 최악이에요 여러분. 서울이 일자리가 좋다고 하는데요. 막상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를 기준으로 하면 최악입니다. 전국 최악. 극악이에요 극악. 난 그런데도 서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이 가장 일자리 질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청소하고 그리고 경비하고 시설 관리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두는 분야입니다. 제가 여기를 딱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서울이 보안업체도 근무지가 제일 최악이에요. 왜냐면 서울은 근무지가 정해져 있어요. 보안업체도.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나 그 병원 같은데 서울은 이제 보안업체 근무지도 병원 아니면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는 근무지 중에 가장 최악입니다. 갑질이 심해요. 돈도 별로 많이 안 주면서. 서울이라고 돈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보안업체는 있잖아요. 전국 단위로 이제 용역량 거의 공통이라서 돈을 비슷하게 받습니다. 비슷하게 받는데 일은 더 힘들어요. 서울이. 안 좋은 근무지가 훨씬 더 많아요.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도 서울은 근무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대부분 용역이에요. 공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이런 무기계약직이 없으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아웃소싱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뭐 5만원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급여가 좀 작네요. 세전 255면 세금 떼고도 한 220, 한 6, 7만원 되는 거잖아요. 서울이 굉장히 임금이 박합니다. 나 이런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왜 서울에 있는 그 시설 쪽에서 근무하려고 하시나요? 난 솔직히 서울의 시설 관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 이유가 내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 내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를 고집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고집한 대가가 이거야. 하... 서울은 여기밖에 없어요. 시설 관리로 갈 수 있는 데가. 대부분. 자리 나는 데가. 그러니까 그 복지 같은 것도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최저시급으로 돈 받는 거. 일은 어때요, 일은? 프로스님 여기서 일하시는 건 어때요? 일은 괜찮아요? 일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없습니까? 일은 편하다고요? 음, 근데 무조건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죠. 무조건 서울에서. 서울 아니면 안 되는 세상, 안 되는 지금 그 상황이죠. 하, 참. 나 왜 이렇게 난 좀 답답한 게 그런가. 내가 이런 사연 보면 좀 뭔가 있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야. 좀 서울 분들한테 답답하거든. 왜 답답하냐 하면 서울이 일자리나 근무 환경이 정말 안 좋은 것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굳이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진 않아. 그런 거 보면 정말 지방 사람은 훨씬 더 답답하거든요. 서울에서 어떻게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있으면 뭐 괜찮지.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 분들은 좀 그렇더라고. 서울 이 시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손해라서 그래.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좀 급여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좋은 데서 일하는 것 자체가 손해인데. 에휴. 그 본인은 계속 여기 일하고 싶은 거죠, 프로스트님. 본인 여기 계속 일을 할 생각이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 뭐 본인이 뭐 일을 하겠다면, 뭐 제가 뭐, 본인 생각이니까 존중할게요. 그런데, 이런 시설관리 아웃소싱은요, 오래 일해도 급여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10만 오른 것도 경력이 찼기 때문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겁니다. 그냥 최저시급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분을 올려준 것 뿐입니다. 최저시급 이번에 460원인가 올랐잖아요. 내가 일하는 시간 곱하기 해보면 딱 10만원 나와요. 최저시급을 이제 오르면서 그만큼 인상분 적용하니까 10만원 오른 거고, 그래서 10만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계속해도 뭐 내가 능력을 인정받는다거나 뭔가 오래 한 어떤 그런 그 대가를 받기 힘들 거예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프로스트님. 그리고 아웃소싱이면 항상 무슨 문제에 시달리냐 하면 아웃소싱은 맨날 이제 1년마다 계약을 한다면 1년마다 모든 아웃소싱은요. 그러면 계약을 해서 만약에 뭐 용역 단가 같은 게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경쟁 혜택을 튀고 들어와. 우리보다 더 싼 용역료를 가지고 일하겠다 들어와요. 그러면 업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여기서 그동안 일하던 사람들은 딴 데로 옮겨야 돼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웃소싱이잖아요. 아웃소싱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뭐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시설관리 보안업체에서 5년, 10년 계약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1년. 그러니까 연말에 올해 초에도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 말고도 다른 아웃소싱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요. 계약하겠다고. 그럼 항상 이제 우리가 재계약하냐 안 하냐 이 문제에 시달리는 거야 이게. 일을 잘했음에도 요역료가 우리가 비싸면 우리보다 이제 요역료 싸게 받는 데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쪽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또 보따리 싸고 나와야 돼. 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 여기 내가 봤을 때는 오래 있어서 좋을 게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올리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급여 테이블을 짰냐면요. 이게 돈을 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웃소싱은요. 아웃소싱은 이제 직원들별로 인건비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협상해가지고, 요용료 협상해가지고, 거기에 한도 내에서 직원들 급여를 올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이 지금 5만원 찍게 받는 것도 아마 한도 내에 딱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춰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빠빠 우겨도 아마 인상받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계약을 다 적었잖아. 잘 들으세요. 아웃소싱은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요용료 계약을 해버리잖아요.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남는 걸 직원도 월급을 줘야 돼요. 월급을 주다 보면서 이제 급여를 다 맞춰요.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님한테 그 정도 월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5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거기서 요양료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웃소싱의 생태계를 좀 이해해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여기 이제 갑사라고 하죠. 갑사에서 받을 수 있는 용역료는 정해져 있어요. 그 용역료 안에서 본사에 뭐 돈 주고 그 남는 거로 직원들 월급 준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인당 계약료 얼마씩 해서 요용료를 주는데, 그 요용료 안에서 회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에 돈 주고 그 남는 돈으로 이제 직원들 뭐 관리자나 월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올리기 힘듭니다. 많이 올리기 힘들어요. 만약에 님이 여기서 올려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계약서 다시 써야 돼. 그런 문제도 있어. 그리고 괜히 올려달라고 했다가 내가 회사 입장에서 찍힐 수도 있는 거고. 자,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어요. 자, 프로스트님 내가 팩폭을 알려드릴게. 아웃소싱에서 경력을 인정받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시설관리나 보안업체에서 경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더 받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보안업체나 시설관리는요, 관리자 직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님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시설관리 호배병마에서 내가 경력을 인정받아서 월급을 좀 더 받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갈 거면 제대로 좋은 데 들어가서 뭔가 경력의 호봉 인정받는 데로 가서 인정 못 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말 그대로 시설관리 아웃소싱이고 호배병마고 내가 봤을 땐 시설이나 복지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경력을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입니다. 님이 잘 들으세요. 님은 여기 공직사회가 아니야. 파견업체. 아웃소싱 시설관리 파견업체에서 호배병마 시설 중에 하나인, 호배병마 근무지가 썩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곳에 나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웃소싱이면요, 내가 그 근무지 직원이 아니라 난 파견 온 거예요, 파견. 파견 온 거예요, 파견. 내가 거기에 있잖아요. 요용료 주고 파견 근무자예요, 파견 근무자. 그 건물에 일하고 있다 소속이 아니라. 님이 대우 받으려면 여기 나와야 돼. 여기 나와가지고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뭐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가야 돼요. 무기계약직 가도 사실 급여가 크게 오르진 않지만 여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여기서 대우를 받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력 있으니까 좀 대우해달라 이거잖아. 월급 좀 올려주고. 근데 여기는
아웃소싱 시설관리 업체예요. 아웃소싱 시설관리 업체 그겁니다. 뭐냐 하면 니들이 관리자도 아니고 거기서 거긴데 용익률 정해져 있고 우리가 너희한테 줄 돈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한테 계속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꼬우면 공기업 공무직 가. 왜 여기서 자꾸 돈을 달라고 지랄이야? 이런 입장이에요. 본인이 뭐 돈 적게 받는 거 이해하는데요. 여기 생태계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라. 이참에. 이 아웃소싱 시설 관리는 원래 이렇구나. 여기서 뭔가 제대로 대우받기는 어렵구나. 오래 일한다고 해서 경력을 뭐 이렇게 대우해준다거나 그만한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계속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질 거야. 사실 내가 봐도 여기서 님이 실어갈 일을 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4조 이게 되면. 교대 근무 하고 있잖아요. 저 하는 일 치고 저 정도 보수는 많은 게 아니라 적어도 지방도 저 정도는 줘요. 더 줍니다, 저거. 서울이 오히려 있잖아요. 저는 용역료가 더 짜요. 저는 시설관이나 이제 어떤 청소 용역 같은 특히 파견업체 그런 갑질이나 용역료가 더 짭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이런 일하면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서울은 생활비나 물가가 더 비싼데. 막상 인건비 후유증이 더 심한 곳이에요, 서울이. 이런 시설관리 쪽에서.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제 뭐 오래 일하고 뭐 그만한 대우를 원해도 회사는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대우를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프로스트님 거기 일하신 분 중에 오래 일하신 분 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님이랑 차이 안 납니다. 님이 2년 차잖아. 거기 보면 이제 나이 차 가지고 들어오신 분 중에 그래도 짬이 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분하고 님하고 급이 차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한 100만 이상 차이 나겠어요? 예, 택도 없는 소리. 50만원 차이 안 납니다. 290이잖아. 그래서 거기 관리자 중에 가장 높이 소장인데 소장이 290이에요. 님하고 캐봐야 30만원 밖에 차이 안 나. 아마 소장님 같은 경우에 그 일을 오래 했을 거예요. 오래 했는데도 그 정도 급여예요. 이 아웃소싱도 아무한테나 소장 자리 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쪽에 좀 짬밥이 있고 이 생기를 알고 오래 일해 사람한테 소장 자리 주겠죠. 그만 아웃소싱으로 오래 비벼서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 290이야. 세전 290이겠죠. 세금 떼면 200하고 한 55만원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님이 이 시설 관리에 대한 생태계를 좀 확실하게 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뭔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힘들겠구나. 경영 인정을 받기 힘들겠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내가 여기서 생태 부려봐야 여기 회사에서 알아주는 건 딱히 없겠구나.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회사는 아웃소싱이고 저 갑사한테 이용료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이용료를 뭐 잔뜩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한테 뭔가 올려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런 대우 받는 거고 그 점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건 그겁니다.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경력 스펙을 더 채워서 좀 보다 좋은 데 가는 거. 이참에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에서 내가 뭐 5만원 적게 받고 경력 인정 못 받았다 해봐야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런 것도 모르고 들어왔어? 여기 아웃소싱이야. 시설관리. 호배병마. 여기 들어와가지고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여기 어차피 오래 일해봐야 그 나물이 그 밥이야. 몰랐어?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대우받고 싶으면 여기서 대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뭐 자격증이나 좀 스펙을 좀 더 키워서 보다 좋은데 지원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는 뭐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에서 최대한 2단 시간 안에 자격증 같은 거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보다 좋은 데 지원해서 제대로 대우받자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뭔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바라는 것보다는 여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해주는 곳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바라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시설지구 가면 현실성 있죠. 시설지구로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데, 아니 거기 말고도 아니면 이제 공무직 같은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다른 것 지원해. 서울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프로스님. 서울을 집착하지 마요. 서울은 그런 아웃소싱 일자리 질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극악으로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오히려 구하실 거면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로 가시는 게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게 보시고 이참에 좀 계획을 새로 세우시기 바랄게요. 뭐 시설지구 준비할지 안 할지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좀 마음을 가다듬고 여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구나 판단하시고, 여기 다니는 동안 최대한 좀 스펙 관리나 이제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보다 좋은 데 가시기 바랄게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그냥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곳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